안녕하세요. 제임스 틴입니다. 오늘은 성분기초용문법 P187페이지 가정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가정법은 현재나 과거를 하나 앞선 시제로 표현해가지고 현재는 가정법 과거, 과거는 가정법 과거 완료로 표현하는 표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정법을 왜 쓰냐 하면은 말을 완곡하게 표현해가지고 애둘러 말하거나 그렇게 기분 돌려서 말한다는 거죠. 돌직구가 아니고.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표현이라는 거죠. 우리가 요 밑에 이 표현을 말하면 Will you pass me the salt? 그 소금 좀 건네주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본 건데, 그걸 would를 바꿔서 would you pass me the salt 하면 would가 요 will보다 하나 무슨 과거로 표현하는 please라는 이런 약간 공사한 표현이 포함됐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 일종의 가정법의 잔재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렇게 공손하게 표현하고 애둘러 표현해서 would로 바꿔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법에 보면 가정법 현재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단순 조건하고 비슷하죠. 현재 미래한 단순 가정이라 뭐 상상을 말하는 거고, 가정법 미래는 현재 미래에 대한 강한 의심을, 사실 둘이 비슷한데 이거는 강한 의심이고 이거는 그냥 단순 가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요건 가정법의 종류에 들어가지만 약간 격이 약간 다르죠. 근데 우리가 말하는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관련은 가정법이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가 죠. 현재 사실이니까 하나 앞선 가정법 과거로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에 대한 반대 가정이니까 우리가 가정법 과거 완료로 하나 앞선 과거 완료로 돼서 약간 돌려 말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상. 그럼 먼저 현재 첫 번째로 가정법 현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정법 현재는 현재 또는 미래에 대한 단순한 가정, 우리의 단순 가정 if절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불확실한 상상을 나타내며 조건절의 동사, 우리 종속절이라고 그러죠. 조건절의 동사가 원형이 원칙이라는 거죠. 뭐 3인칭 단수일 때 es를 붙이는데 이게 없고 그냥 원형이 원칙인데 현대형에서는 직설법을 쓴다. 즉 3인칭 단수일 때는 s 또는 es를 이렇게 붙인다는 거죠. 그래서 조건절, 종속절이죠. 만일 뭐 한다며 이런 거고, 그 다음에 귀결절은 결과가 결정돼 귀속되니까 이게 주절이라는 거죠. 조건절에 따라서 결과가 귀속되기 때문에 이걸 주절이라 그러죠. 그래서 if 현재형을 쓰고 will 원형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if he comes 이때 뭐 s를 안 써도 되는데 보통 우리가 현재형을 쓴다는 거죠. 우리가 단순 조건이면 조건이나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에는 현재가 미래를 나타낸다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그거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그가 만약에 온다면은 I will go there with him. 나는 거기에 그와 함께 가겠다. 이것도 의지미래라는데 will 플러스 동사 원형을 썼죠. 그래서 현재형이고 요거는 미래형이 됐죠. 그래서 현재형이고 will 플러스 ing가 됐다는 거. 만일 그가 온다면 올지 안 올지 잘 모르지만 나는 그와 함께 거기에 갈 거다는 거죠. 그래서 조건절하고 비슷하죠. 가정법 현재가. 그 다음에 가정법 미래는 현재 또는 미래에 대한 강한 의심, 우리가 있을 수 없는 일에 대한 강한 가정이라는 거죠. 우리가 현재는 그냥 단순한 가정인데, 단순한 가정은 조건절, 보통 조건하는 거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고, 이게 현재 미래에 대한 강한 의심이라는 거죠. 또는 있을 수 없는 일에 대한 우리가 강한 가정을만 나타낸다는 건데, 조건절에는 만일 뭐 한다면 if하고 should 또는 were to를 쓴다는 거죠. 그리고 요 다음에는 동사 원형이 쓰겠죠. 그 다음에 귀결절에는 뭐 할 것이란데 would 또는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을 쓴다는 거죠. 사실은 뭐 will하고 shall도 쓰는데 보통 would하고 should를 많이 쓰죠. 미래에 대한 우리 미래형 동사에다가 과거형 동사를 이렇게 나타내가 이렇게 많이 쓴다는 거죠. 현재형도 뭐 쓰기는 쓰는데 많이 안 쓴다는 거. 이상. 그럼 조건절에 should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미래에 대한 강한 의심을 나타낸다는 거죠. 인칭에 관계없이 should를 쓴다는 거죠. 그다음에 그래서 if it should rain tomorrow, 내일 비가 온다면, 올 것 같지는 않지만은 내일 비가 온다면 the party would not be held, 그 파티는 열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would를 쓴다는 거죠. 사실은 뭐 will을 쓸 수도 있지만 would를 쓴다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귀결절에 would나 should를 쓰면 가정의 뜻이 더 분명해진다 이러면 이 would나 should를 쓰면은 우리가 단순 현재형보다 would, 단순 미래형보다 과거형인 would나 should를 쓰면 미래의 뜻이 더 분명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were to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미래의 실현이 불가능한 일을 상상할 때 쓰는데 이 경우에도 인칭에 관계없이 were to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if I were, 사실은 was를 쓸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냥 were를 쓴다는 거죠. if I were to be young again, 내가 다시 젊어진다면, 어려진다면, 젊어진다면 I would go to America to study, 나는 미국에 공부하러 갈 수 있을 텐데 이런 뜻이죠. 그래서 젊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실현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렇게 쓴다는 거죠. were to에다가 would go,
would 동사 원형을 쓴다는 거죠. 그 다음에 if the sun were to rise in the west. 만약 태양이 서쪽에서 뜬다면 이렇게 좀 이상해져. I would not break my word. 나 word가 우리가 자기 한 말이니까 약속을 깨지 않을 거라니까. 만약에 태양이 서쪽에서 뜬다면 나는 약속을 어기지 않을 것이다. 이러면 많이 이상하죠. 그래서 이때 if는 even if에 비록 뭐뭐 한다면 이런 약자다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만약에 태양이 서쪽에서 뜬다 할지라도 나는 약속을 어기지 않을 거다. 결코 약속을 어기지 않을 거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even if로 해석하는 게 맞겠죠. 이상 우리가 가정법 미래에서 조건들이 should 가면 기결제나 will이나 would, shall, should 이렇게 다 쓸 수 있는데 were to는 원래 would나 should처럼 과거만 쓴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를 나타내는 조동사의 과거만 쓴다는데 사실은 뭐 현대에서는 should와 were를 혼용해서 하는데 문법 파괴가 이루어져 가지고 사실 were to나 should나 이 현재는 잘 안 쓰고 그냥 과거형만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정법 과거가 있는데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것을 가정한다는 거죠. 그렇게 현재니까 현재보다 하나 앞선 과거로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조건제를 뭐뭐 한다면 기울제 뭐뭐 하겠는데 이거 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만약에 if, were 또는 과거형을 써가지고 이때 were가 무조건 1인칭, 2인칭, 3인칭 다 were가 원칙이나 1인칭, 3인칭이나 was를 쓸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귀결전에 would, should, could, might 이 조동사의 과거형에다가 원형을 쓴다는 거죠. 우리 관용법 과거에서는 have 플러스 그 pp가 나오는데 우리가 might 조동사 다음에 과거형을 쓸 수가 없으니까 have 플러스 pp 과거형을 대신해서 그렇게 쓴다고 우리가 가정법 과거 완료는 그렇게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자 가정법 과거에 보면은 if I were rich 내가 만약 부자라면 이때 was도 1인칭이니까 쓰는 수가 있는데 보통 were를 많이 쓰죠. I could buy a car. 나는 차를 한 대 살 수 있을 텐데 부자가 아니라서 나는 차를 살 수 없다는 거죠. 돌직구를 하는 것보다 우리가 보통 보면 약간 이건 돌려서 말하는 그런 우리가 뉘앙스죠. 그 다음에 if I knew his address 원래 뭐 주소를 할 때 address고 주소하다 우리 강의할 때 address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뭐 명사형도 address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if I knew his address 내가 그의 주소를 알고 있다면 안다면 I could write to him 나는 그에게 편지를 쓸 수 있을 텐데 write가 우리가 뭐 쓴다 이런 뜻이니까 여기서 편지를 쓰는 거겠죠. 그래서 I could write to him 그에게 편지를 쓸 수 있을 텐데 내가 그 주소를 모르기 때문에 as I don't know his address 그 주소를 모르기 때문에 I cannot write to him 그에게 편지를 쓸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돌직구고 요거는 약간 돌려 말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상 그 다음 네 번째로 마지막 가정법 과거 완료에 대해서는 과거 사실에 대해 반대되는 일을 가정할 때 우리가 쓴다는 거죠. 우리가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과거보다 하나 앞선 과거 완료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조건절 만일 뭐뭐 하였다면 기울절 뭐뭐 했을 텐데 해석을 이렇게 하는데 if 다음에 had 플러스 pp 우리가 과거 완료처럼 마치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had 플러스 pp를 쓰고 기울절은 would, should, could, might 가정법 과거에서 이렇게 써가지고 동사 원형이 와서나 요거는 동사 가정법 과거 완료는 하나 시제가 하나 앞서니까 이 조동사 다음에 과거형을 쓸 수가 없으니까 과거형을 대신에 have 플러스 pp를 쓴 거죠. 그래서 have 플러스 pp 이게 과거의 뜻이 있죠. 그래서 if he had worked harder 하니까 그가 만약 더 열심히 일했더라면 he could have succeeded 그는 성공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뜻이죠. 그래서 have 플러스 pp는 과거형을 대신 썼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왜냐하면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을 써야 되기 때문에 과거형을 쓸 수가 없죠. 그래서 부득이 have 플러스 pp 과거형을 대신하는 have 플러스 pp를 썼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he didn't work harder 그는 더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so he could not succeed 그는 성공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if it had been fine 우리가 빈싱이시라 그러죠. 우리가 날씨 시간 조건 이렇게 나타날 때 우리가 나타낸다 그랬죠. 만약 날씨가 좋았다면 we would have gone on a picnic. go on a picnic 소풍 가다 한다니까 우리는 소풍을 갔을 텐데 would have pp가 됐죠. 이것도 마찬가지 have 플러스 pp가 우리가 went의 뜻인데 조동사 다음에 쓸 수가 없으니까 have 플러스 pp를 나타냈죠. 그래서 날씨가 좋았다면 소풍을 갔을 텐데 그래서 날씨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소풍을 갈 수가 없었다 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as it was not fine 날씨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we didn't go on a picnic 우리는 소풍을 가지 못했다 이렇게 나타낸 거죠.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